나는 까만 피부를 가진 뇌가 싫어.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와 울고 있던 아들에게 왜 우는지 물었지만 입을 꾹 닫은 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였죠. 그때마다 엉덩이를 한 대 때려주며 빨리 학교에 갈 것을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파키스탄인인 알라이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역 커뮤니티에 소개되었던 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살던 그들은 스코틀랜드를 거쳐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미 스코틀랜드에서의 한 차례 적응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기에 한국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도 녹록치 않으면 그냥 테러로 목숨을 잃더라도 파키스탄에서 뼈를 묻어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무이즈의 엄마 알라히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층에 속하는 가족입니다. 남편은 공부를 꽤나 잘하는 편이어서 물리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은 스코틀랜드에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당했지만 내심 좋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파견 근무직을 신청해 놓은 남편의 차례가 드디어 온 것이었고 테러가 빈번한 파키스탄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방지축 말썽꾸러기 7살 무이즈가 여기 학교에서는 천덕꾸러기로 통하고 있었죠. 다른 환경에서 얌전히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무이즈는 뭐가 그리 궁금하고 재밌는 게 많은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고를 치는 아이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외국 생활이었습니다. 한동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랬는지 무이즈는 별탈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낯선 이국 땅에 적응이 힘들었지만 아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이곳에서의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엘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아들은 울고 있었고 왜 그러는지 여러 번 물어도 입을 꾹 닫은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꾸러기 성격의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겠지 하고 넘기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부터 무이즈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엉덩이를 한 대씩 때려주면 울며 학교를 가던 아들이었는데요. 학교 가기 싫다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떼를 쓰는 강도가 점차 심해질 쯤 또다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난 왜 피부가 까매? 다른 애들이랑 왜 다르냐고. 정말 싫어.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혜리라는 아이가 새로 전학을 왔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얼굴 색이 달랐던 아들의 갈색 피부가 싫다며 노골적으로 따돌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들을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진작 아들이 터놓을 수 있게 받아주지 않은 제가 원망스러웠을 때 아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했는데요. 7살 혜리는 나 쳐다보지 마. 너가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계속 쳐다보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죠. 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놀라우면서도 그 협박을 받는 대상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한다며 억지로 또다시 등을 떠밀었고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말했지만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무이즈가 힘든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혜리가 전학 오기 전까지는 나름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던 것이 그 아이의 전학으로 다른 아이들까지 휩쓸리며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똑같이 지내다 보면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버텨보려 했지만 친구들이 낙서한 무이즈의 노트를 보고는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흑인을 욕하는 말인 N과 P, 그리고 파키스탄인을 욕하는 P로 잔뜩 낙서가 된 노트를 보니 더 이상 참는 건 아들을 아니 우리를 망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저런 욕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지 그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질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대하는 어른들의 시각도 똑같았다는 사실에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행히 스코틀랜드의 생활을 금방 정리할 수 있었고 급한 대로 우리가 먼저 다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가 갈 곳이 파키스탄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정말 다행히 한국의 지방대학교에 연구직 자리가 나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한국은 더욱이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자고 애원하더군요.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은 여기와 다르다며 자신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죠. 또한 그 선배가 추천을 해줘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에 거절하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파키스탄 가족이 적응을 해 무사히 파견 근무를 마쳤던 곳이라고 하니 마지막으로 반신반의하며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막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이 즐비한 빡빡한 환경에 답답함이 느껴졌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루이즈가 학교에 간 첫날 아침 보았던 풍경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짝지어 학교에 오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어른들과 같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없었죠. 혼자서 걷는 아이들도 있었고 친구의 손을 잡고 2명, 3명 장난치며 등교하는 모습에 왜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파키스탄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도 아이들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차를 타고 등교해야 했었죠. 거리도 멀 뿐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 아이들만 학교를 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는데요. 하하호호 웃으며 아이들끼리 등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워낙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하더니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첫날 생활을 마친 무이즈를 기다리는 저의 하루는 길고 길었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잘 지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만난 아들은 어땠냐는 질문에 몰라로 일관하며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리는 친구는 없었는지 선생님은 안 무서웠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몰라였죠. 다행히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처럼 외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몇 명 있어 루이즈가 다니는 학교에도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몇 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과정에는 없었지만 초등 과정에는 몇 명 있어 아이들이 우리를 별 대수롭지 않게 본 것 같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처럼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때를 부리는 일 없이 루이즈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죠.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을 만들 테니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한 가지씩 준비해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를 가져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집에 있던 우유팩을 가져갔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루이즈에게 오늘 활동에 대해서 물었죠. 당연히 몰라라는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루이즈는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깡통, 상자, 수수깡 등 친구들이 가져온 재료로 멋진 집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고는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다 다른 재료들을 가져와 지루하지 않았다고요. 다름을 축하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간단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루이즈와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마음으로 느꼈던 모양입니다. 다름은 지루하지 않고 축하할 일이라는 것을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생님의 마음이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은 하루는 결근, 하루는 몸이 아파 늦게 들어오시고 하루는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멋대로인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는 무비데이를 진행하니 오전 수업은 없다는 공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들과 같은 성향의 아이는 더욱 장난만 치고 천덕꾸러기가 됐었는데 한국의 교육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소외되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끔 테러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정부에서 일찍 귀가 통보가 내려졌다며 갑자기 문자가 오기도 하면 알리법석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이 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우리 무이즈가 또 사고를 쳤나 가슴부터 철렁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교 후 한국어 공부를 따로 해도 되겠느냐는 전화였죠. 우리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무이즈만을 위해 한국어 교사를 따로 연계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오는 통에 그 선생님이 허탕을 치는 일이 늘어나자 어떤 한 친구가 나서 무이즈가 잊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같이 놀이를 해주며 기다려주기도 하고 따스하게 무이즈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이 수업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어 학교에 가게 되었죠. 아이들의 꿈을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중간중간 무이즈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영어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발표를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아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감격해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고 발표했죠. 아들아, 그럼 공부를 해야지.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아이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아이였는데 이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가족을 다르게 보지 않고 똑같이 대해준 선생님과 아이들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3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무이즈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며 매일 묻고 있습니다. 무이즈만큼 저도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자고 남편을 조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의 슬픔 속에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움에 반신반의했던 한국 생활이 무이즈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었다니 우리가 더 감사하네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